안녕하세요. 순수물결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요, 어떤 말을 많이 들으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착하다. 아니면, 사납다, 당신은. 아니면, 아, 당신은 정말 참 바른 사람이네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사셨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우리가, 아우, 참, 당신은 착한 것 같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았는데요. 요즘은, 참 착해요. 당신은 그러면 어때요? 지금 뭔가 썩 그렇게 좋지는 않죠, 여러분. 마치, 내가 좀 어리석게 보이나? 내가 좀 약간, 등신? 뭐, 여기까지 표현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석연치 않아요.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천시대는 착하다는 얘기를 들어도 괜찮았는데, 후천시대, 지금 영성시대가 되면서 왜 착하다는 말을 들으면 나한테 부자연스러움으로 와닿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즉, 한번, 어, 오늘 착하고 바른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 건데요.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아, 그건 아니잖아 라는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더듬어 보는 거거든요. 우리끼리 나눠 보는 거거든요. 아, 이런 것은 착한 행동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제는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바르게 사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그냥 짚어보시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이 맞다 틀리다라는 그러한 이제 관념이나 그런 기준을 내려놓으시고요. 한번 오늘은 편하게 나눠보자고요, 여러분. 그러면 착한 것에서 오는 부작용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에서요, 출근 시간이 9시예요. 근데 어떤 한 직원이 8시에 나와서 열심히 회사에 마당을 쓸고 있어요. 착하죠, 누가 보면. 이 착한 사람이 누구를 어렵게 만들어요? 자기 이외의 모든 직원, 9시 출근 시간인데 8시 반에 일찍 나오는 직원도 미안하게 만들어요. 마치 이 사람을 게으른 사람으로 만들어요. 회사의 대표나 그 임원들이 봤을 때. 착한 것은 뭐예요? 남을 어렵게 한다. 또는 사장이요, 근무 시간에 화장실 청소 막 해요. 사장 대표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가장 지저분한 화장실 청소를 내가 좀 도와주겠지 하는 그런 착한 마음에 사는지 모르겠지만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여러분 얼마나 불편해요. 내가 그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대표가 화장실 청소하고 있으면 내가 볼 일을 제대로 보겠어요? 이런 거거든요. 또 다른 거예요. 쭉 예를 들어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징어 게임 영화 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논 게 무슨 게임 있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란 말이에요. 내가 술래예요. 저기 뒤에, 예, 거기 숨어야 할 사람도 10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빨리 돌아봐야 그들도 재밌을 거 아니에요. 빨리 움직여서 서 있는 모습이. 근데 내가 굉장히 착한 마인드예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요. 한 2분 동안 그러고 있어요. 그거 다 들어와 봤어요. 저기서. 재밌나요, 여러분? 또요,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가 대책 없는 착함이냐면 시소요, 시소. 시소가 서로 무게가 맞춰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야 재밌는 거잖아요. 근데요, 내가 배려하는 마음에서 몸도 가벼운 주제에 앞자리에 시소에 올라가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한 번도 공중에 떠보지 못해요. 항상 시선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널뛰기 할 때 어렸을 때 뭐예요? 야, 밥 좀 더 줘. 아니면 밥을 더 줄게 하는 게 뭐예요? 널뛰기의 중심점을 나의 몸무게에 맞춰서 더 갖고 덜 주고 하는 거잖아요. 이 거리를. 그래서 서로 똑같이 널뛰기를 하면서 즐기려고. 이렇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차피 내가 이 육신을 쓰고 육훈을 가지고
인생 체험 경험을 하는 게임이며 놀이지 않을까요? 이 놀이를 얼마나 재밌고 즐겁게 그리고 즐기고 가느냐가 서로의 상생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생이라는 말을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해요. 마치 상생은 내가 누구한테 배려를 하는 것 같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 희생하는 것 같은 얘기를 생각이 드는데, 상생은요, 그것이 아니에요. 상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진정한 상생이냐, 내 자리에서 나를 지키는 게 상생이다. 시소놀이 할 때 상대 무게와 나의 무게에 맞춰서 똑같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것을 맞추는 것이 진정한 상생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구에 있는 항성과 행성들이 뭐예요? 각자의 중력을, 각자의 힘을 갖고 제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이것이 우주가 지금도 이상이 없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가 지구가 태양을 생각해서 태양이 나보다 더 크고 중요한 존재야. 그러니까 내가 중력을 놓고 저쪽에 딸려가야지 하는 마인드로 인간처럼 착한 마인드에서 끌려가봐요, 여러분. 대우주의 질서는 다 무너지죠. 이 물질 세계는. 그죠? 지구는 지구대로, 달은 달대로, 태양은 태양대로 각각의 중심을 가지고 서로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거고 있고요. 태양계의 중심 또한 그래서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내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모든 질서와 모든 것은 무너져 버린다. 그래서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는 거죠. 또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내가 족구 게임을 해요. 상대방하고 나하고. 그런데 여기서 가장 나를 짜증나게 하고 가장 나를 신경질 나게 하고 가장 나를 화나게 하는 게 뭐죠, 여러분? 그냥 만약에요, 저쪽 팀에서 우리 팀을 이기라고 일부러 느리게 하면서 공이 와도 그냥 받지도 않고 그냥 흘려보내고 그래요. 여러분, 이 게임이 재밌어요? 저 착한 마인드를 가진 상대방의 그 선수가 진작 나를 배려하고 나를 위하는 거냐고요. 이것은 모든 것을 흐트러뜨려 놓는 어지럽히는 그러한 장본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술래는 술래다워야 하고요. 그 다음에 숨어 있는 사람은 숨어 있는 사람다워야 되죠. 술래는 열심히 숨어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 숨어 있는 사람은 정말 들키지 않게 잘 숨어야 이 게임이 정말 재밌는 거 아닙니까? 이 놀이가 정말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살면서 인정을 베푼다 하면서 상대가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아쉬워하지 않는데 내가 먼저 가서 오지랖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요, 그 속내를 잘 들여다보면은요, 이 착한 마인드, 인정을 베푸는 거, 오지랖을 부리는 거,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은요, 자기 욕심이에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가가요, 상대한테. 왜? 관심 끌려고. 내가 상대한테 인정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성취를 하려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 착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정을 베풀고 그 다음에 오지랖을 부려서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 어떤 대가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뭐하죠, 여러분? 그를 탓하잖아요. 그러고 그를 뒤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그러한 좋지 않은 에너지, 부정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뒤탈이 발생하죠, 여러분. 또 예를 들을게요. 제가 지금 저는 수영을 하나도 못하거든요. 그냥 물에 빠지면 그냥 맥주병이에요. 근데 제가 길을 가다가 강에 어린애가 하나 빠져 있어요. 근데 나는 수영도 못하고 저 애를 구할 능력도 없으면서 어떠한 착함에서 정의감에서 물에 뛰어들었어요. 그게 결국은 둘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단지 마음만 가지고 뛰어들어서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나의 자녀들이요, 나의 형제들, 그리고 나를 아끼는 주변 사람들이 그 물에 빠진 애를 은연중에 원망하겠죠. 그 애는 왜 그 물에 빠져서 우리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어라든가, 아니면 내 동생을 죽게 했어? 이렇게요, 나의 착한 마인드, 그것이 그 죽은 애까지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왜요? 인간들이 남는 한과 그러한 집착과 그러한 탓은요, 이 영혼에게도, 이 영혼이 차원세계로 갈 때 그거를 잡아다니는 동아줄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런 착한 마인드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할까? 마치 착한 마인드는 이 세상을 얼마나 혼탁하고 어지럽게 만드냐 하면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해봤죠? 남의 집 돌담을 넘을 때 내가 이렇게 등을 굽혀서 친구가 올라와서 뛰어넘게 하거나, 아니면 여기 어깨에 내가 그의 발받침 사다리처럼 돼가지고 뛰어넘게 하는 것. 나의 착한 마인드는 그렇게 내 친구를 도둑놈으로 만든다.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뭐예요? 착한 사람들 때문에 사기꾼이 더 많이 생기고요. 나의 착한 마인드 때문에 다른 사람 사기꾼을 감옥 가게 만드는 그런 내가 장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후천시대, 지금 영성시대에 들어서면서 나보고 누가 착하다고 하면 별로 썩 좋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그 회사 다니는 직원처럼 9시 출근인데 8시 나와가지고 내일도 아닌데 내가 마당 쓰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거 오지랖 부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더 하지도 않고 덜 하지도 않는 것. 이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다. 바르게 사는 것은 뭐예요?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독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사납게 사는 것이 아니다. 아니면 그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다. 착할 때는 착하고, 내가 사나울 때는 사납고, 독할 때는 독하게 나의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 그 어떤 외부의 힘과 압력으로 나를 누른다 해도 나는 나의 중심을 똑바로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언제나 어느 자리에 그렇게 서 있어야 된다. 어떤 것으로요? 나의 본영 본존재가 살아있는 그 기둥으로서요. 이렇게 우리는 후천 시대를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르다는 것은 무엇이냐? 선도 악이고 악도 아니다. 그냥 내가 나의 중심을 가지고 균형을 가지고 다른 상대들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조화로운 삶을 사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뭐예요? 바르다는 것은 항상 내가 당당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어디서든지. 한번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세계를 볼까요? 착한 동물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양, 토끼, 다람쥐. 여러분, 이 다람쥐, 양, 토끼가 착하려고 해서 착한 걸 거야? 잘 들여다보면은 착할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어요. 대들면 내가 그 순간 그냥 먹이로 사라져 버려요. 그럼 여러분, 상대적으로요, 호랑이, 사자, 표범, 코끼리, 악어, 하마, 이런 동물들이 착한가요? 착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양과 토끼는 내가 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나보다 힘센 동물 앞에서는 내가 뭐예요? 이렇게 인간은
내가 착하다는 것을 어떤 가면을 쓰고요, 위장할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비굴한 모습일 수 있거든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착한 성향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다. 그래서 그는 뭐예요? 내가 겉으로는 착한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안으로 썩고 굼고 병들어서 나는 딱딱하게 굳어져서 착한 사람들이요, 고집도 오히려 세고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잘 보세요. 그 암이라는 질병에 걸리는 분들이요, 굉장히 겉으로는 착해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안으로는 단단하게 나만의 고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나는 또 착하게 살았다는 그것 때문에요, 어떤 위안으로 삼고 그렇게 살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정말 세상을 위하고 모두를 위한 것이냐, 착한 것이. 마치 착하게 산다는 것은요, 내가 무엇이라 그랬어요? 내가 해지고 그 다음에 그 그림이 선명하지 않은 것을 인생을 살면서 이 퍼즐 조각의 테두리 있죠. 모양과 모습을 선명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완성된 그림에 내가 딱 다시 돌아갔을 때 딱 맞춰지게 그림과 그림이 마치 하나로 이어지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흐려진 그림을 더욱 선명하게 만드는 거죠. 나의 인간이라는 육신을 쓰고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이 그림을 더 어떤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선명하게 만드는 것이 내가 지금 살아 있는 이유인데요. 착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 나의 모양이 해지고 구부러졌는데도 이것을 방치하는 것이죠. 또는 그냥 이것을 더 내 스스로 내가 이것을 더 해지게 하고 더 훼손시킨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내가 이 전체적인 그림, 내가 퍼즐 조각으로 다 맞추어졌을 때 이 그림을 아주 엉망으로 엉터리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은 내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내 모양을 선명하게 하고 내 색깔, 내 정체, 내 개성을 그대로 내가 살아있는 신으로 대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신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고 찾아서 가야 되는 것이 내가 바르게 사는 삶이다. 바르게 사는 인생이다. 누가 나보고 독하다 하고 사납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나의 모양을 갖추는 것이 전체를 위하는 것이요, 그것이 상생하는 길이라는 거죠. 내 조각 하나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내가 착하게 살아요? 그게 착한 거예요? 그게 가장 착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것이 가장 나쁜 거거든요. 그것이 너도 병들고 나도 병들고 전체를 어지럽게 하고 혼탁하게 하고 전체를 병들게 하는 주 원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르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자신도 있는 그대로. 뭐예요? 바르다는 것은 사실과 어긋남이 없는 거거든요. 나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내가 행하며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른 것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어디에도 걸리지 말아야 돼요. 나의 서hen 행이 그대로 내 안에 있는 진실과 항상 같아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나의 생각은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요, 그 어떤 것에 바라고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뒤탈이 없어요. 뒤끝이 없어요. 근데 착한 사람일수록 뒤끝이 있어요, 여러분. 바르게 살면은요,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미련 떨지 않고 어리석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까지 어렵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연스러움은요, 내가 바르게 사는 삶 속에서는요, 그렇게 이끄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이끌 수 있는 것은 나의 본영 본존재가 살아나서 활동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본영 본존재의 본질은 무엇이냐? 사랑이다.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는데도 나의 삶 전체가 그냥 흘러가는 그냥 품어나는 그런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내가 중심을 갖고 사는 것이다. 나는 가짜 나의 생각과 마음 이것에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갖고 있을 때 나는 누구에게 인정받으려 하지도 않고 누구에게 기대어서 기복하려 하지도 않고 나는 내가 중심을 정확히 뿌리박고 살기 때문에 항상 정정당당하고 나의 삶의 내용 자체가 깨끗하다. 지저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도 없다. 왜?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생각은 내가 책임지기 때문에 이것이 바른 삶이다라는 거죠. 선천시대는요, 내가 착한 것만이라도 하늘 아버지가 대자연이 나를 돌봐줬어요. 그리고 지켜줬어요. 왜요? 선천시대는 착한 사람을 그 사람들에 모아서 욕심 있는 자들이 물질 문명을 발전시켜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하늘 아버지는 눈 감아주고 다 보살펴 주셨던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물질 문명, 너희가 물질에 휩쓸려서 거기에 매몰돼서 살면 이런 모순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선천시대를 살아오면서 다 보여주고 체험시키게 했던 거죠.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후천시대요. 정신, 문명시대요. 영성시대요. 그래서 선천시대의 모순과 물질들을 정리정화 청소하는 시대요. 이 시대를 통해서 다음에 우리는 순수 시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착하게 살면 안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착하다라는 정의가요. 여러분, 어학서전에 찾아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언행이나 마음씨가요.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요. 여러분. 착하다는 것은 그 정의 속에요. 바른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르지 않은 것은 착한 게 아니에요. 바르지 않은 것은 선을 가장한 악인 거예요. 위선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른 것이 우선이요. 바른 것이 기초요. 바른 것이 발판이 됐을 때 착하다라고 진정 네가 착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자연의 이치며 원리이며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착하기 전에 바르게 살아야 된다.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착함은 저절로 우러나온다. 나에 꼭 맞게, 상대에 꼭 맞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이제 조금 감이 잡히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뭐 세상에 착하지 말고 이제는 바르게 살아라는 말도 많이 나왔지만 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더 깊이 들여다본 거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면서 생활로서 내가 이렇게 사라질 것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뭐죠? 나의 진짜나 본영 본주제를 찾아야 하니까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바른 사람 바르게 살기로 해요. 감사합니다.